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명 노무사이고요. 공인노무사 이제 17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와 노동자분들의 관련된 노무관리나 노동법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담당할 부분이 부당한 징계나 해고 대응법 실업급여인데요. 가급적이면 사례 중심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법률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긴 하지만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스킵하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이제 부당해고 대응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오셨거나 혹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해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손 드신다고 불이익 가는 거 아닙니다. 혹은 사직서를 쓰고 나와본 적이 있다. 없으세요? 다 자영업자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이나 어찌됐건 일을 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사직을 내가 하거나 혹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사례나 이런 것들은 100%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꾸미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거나 혹은 관련된 판례나 사례들이 있는 내용들 중심이니까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해고라는 게 뭘까요? 해고 우리 흔하게 들어보잖아요. 그죠? 해고당했어. 그럼 영어로 you are fired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해고. 그죠? 나가. 그죠? 자, 나갔는데 그러면 해고는 회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갈 때 제 동의가 필요할까요? 해고는요? 그렇죠? 그래서 해고는 회사 사용자가 직원에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 해지 통보예요. 그냥 나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해고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근로자, 노동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고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당해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해고랑 좀 구분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거나 이럴 때 불이익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짚고 처음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거예요. 자, 권고사직 많이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혹시 권고사직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그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노동자가, 직원이 그걸 수용했을 경우에, 여기서 핵심은 수용이에요. 수용. 동의하거나 수용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 해지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해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권고사직은요. 누가 먼저 얘기해요?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나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죠? 결과적으로 직원이 회사를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엊그저께 저한테 상담 다녀오신 어떤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그 직원분이 채용할 때는 몰랐는데 근데 근무한 지 한 3주, 4주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저혈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혈당이. 그래서 이거 왜 채용 면접 볼 땐 그런 게 얘기 안 했습니까? 하면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쓰러지거나 그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며칠 안 남았죠.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고해 아니에요? 해고죠.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세요. 해고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예. 제가 왜 회사 나가야 되죠?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회사에 고혈압 있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한 3, 40명 되는 회사거든요. 그럼 고혈압 있는 직원도 나가야죠. 말 되죠? 저혈당 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고혈압 있는 직원도 나가야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죠? 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직원분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해고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제 전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세요. 문구만 보면 해고에 가깝죠. 그렇죠? 네. 근데 그다음 근로자, 노동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이거 해고 아닙니까?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의 멘트는 뭘로 보일까요? 해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직원분이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회사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니까 네, 저한테 한 달치 급여 더 주세요. 저 나갈게요, 그러면. 혹은 사직서를 썼어요. 이거 해고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 문구만 보면 한 달치 급여 더 주세요. 동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는 않아요. 예. 해고로 보지 않는다. 즉 해고가 아니니까 뒤에서 말씀드릴 이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직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노무사나 노동부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직서 쓰셨나요? 이거 물어봐요. 그죠? 예. 사직서 쓰면 거의 95%는 다투지 못해 끝난 거예요. 예. 거의 95%는. 5%는 뭐냐? 회사에서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런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기가. 그죠? 그래서 사직서를 쓰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사직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죠? 퇴직에 대해서 수용해서 위로금을 요청했다든지 혹은 실제로 위로금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게 되면 그거는 부당해고로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해고든 권고사직은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실업급여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썼냐 안 썼냐는 실업급여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부당해고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 들어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정규직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고용 형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규직은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 회사가 정해놓은 정년까지 그죠? 고용이 보장되는 걸 정규직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자, 최저 정년은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 58 나왔고요. 55, 62, 60은 없으세요? 최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있었으면 제가 상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정년, 우리나라 최저 정년이요. 만 60세입니다. 만 60세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새 나갔는데요. 정년은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우리 회사 정년은 55세로 한다, 57세로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도 그거는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왜요? 법으로 아예 최저 정년을 60세로 정해놨으니까. 물론 63세, 65세 이거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최저보다는 높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네.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보아하니까 아마 정년에 조금 있으면 다다르실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좀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단언컨대 10년 안에 정년 연장됩니다. 대한민국. 네, 왜냐하면 이제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뭐 60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한 65세, 70세까지는 정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그렇고요. 자, 이에 반해서 계약기간 만료는 뭐냐면은 계약기간, 즉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뭐 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이렇게 표현하죠. 뭐 흔히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런 것들. 자, 많이 있기는 한데 주로 어디에서 보시냐면은 볼 수 있냐면 우리 대부분 아파트에서 많이 거주하시죠. 그렇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비 아저씨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경비 아저씨들,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분들의 대부분은 계약직입니다. 물론 이제 고령이시고 연세도 대부분 많으시긴 하지만 계약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 기간이 길어야 1년이에요. 보통 길어야 1년이에요. 짧은 데는 막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갱신을 한다 이 얘기예요. 네. 그죠? 자, 그게 뭐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이 안 됐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갱신이 안 됐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해고로 볼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면 원칙은 해고가 아니에요. 계약 기간 만료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직인데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뭐 법적으로는 당사자는 해고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야. 이 개념입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따라서 뭐 회사에서 이제 그만 다니신다 이러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예외에 있는 경우는 이게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거를 해고로 본다라는 거예요. 해고로.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외를 알아야 되겠죠. 네, 예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몇 가지 있냐? 2가지 있어요. 보통 2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 노동자다.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처음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서를 쓴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썼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끝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랬는데 1년이 돼도 그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 그래서 계속 일을 하세요. 근데 계약서는 안 써요. 예. 그렇게 일하시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입사할 때만 계약 기간에 정해진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안 썼어요. 한 번도. 자, 그 계약 처음 1년짜리 근로계약 체결했잖아요. 그거 인정될까요? 인정될까요? 10년 동안 안 썼는데요. 그죠? 계약 기간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준정규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계약기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계약갱신은 어느 날 갑자기 계약갱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고 맞죠? 그죠? 멀쩡하게 일하고 있으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해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고로 본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1년짜리 근로계약을 이제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노동자분인데 1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써요. 실제로. 계약서를 쓴다니까요. 그죠?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하세요. 3년이고 5년이고 같은 아파트에서. 그죠? 근데 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겁니다. 자, 봤더니 네, 특별한 회사에서 계약 중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은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세요. 경비원분들을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도 특별히 내가 그만두지 않거나 혹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한 3년에서 5년 계속 일하시다 보면요. 그죠? 네. 자,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이제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건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가 뭐 심각한 그 아파트 일을 하시면서 경비를 하시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라면 그거는 계약갱신이 거부됐을 경우는 이걸 해고로 본다는 거예요. 네.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잘 몰라서 그냥 대응 안 하고 그만두세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이 정도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해고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랑 해고는 조금 구분되어야 된다.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네. Q&A로 알아보는 불황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작은 회사는 1개월 전에만 해고를 통보하면 문제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만 들어주세요. 한 달 전만 통보하면 해고할 수 있다. 네. 손 안 드시는 분은 다 그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혹시 배우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네. 워낙 이제 출중하셔가지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뭐냐면,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 사장 빼는 거예요. 대표자나 사장 빼고,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네네.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만 말 그대로 미리 통보를 하면 해고가 가능해요. 네,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해고의 절차와 사유, 이런 해고의 정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당한 해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나 이런 걸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달 전에만 미리 30일 전에 정확하게는 30일 전에만 미리 예고를 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자, 그 얘기는 뭐예요? 4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죠. 사실은 그렇죠.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두 번째, 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네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노무 관리 좀 편하게 하려고, 그죠? 네, 나중에 해고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 없이 처리를 하려고 직원분이 퇴사할 때 무조건 사직서를 받게끔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직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은행에서 우리 퇴직연금 요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죠? 네, 퇴직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직서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현실에서. 그럼 대부분 한 50% 이상은 쓰시죠? 네. 자, 쓰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직하면 사직서 써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게 퇴직급여랑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 정답은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그죠? 계약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를 썼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그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는 발생한다. 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홧김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쓰거나,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자,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죠? 이만한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취소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미 사직서는 냈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사직서는 제출하고 나서 회사의 수리 혹은 승인 혹은 뭐 처리, 그죠? 이게 되기까지는 전까지는 철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회사 담당자나 사장님이 이미 사직서 처리돼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이거는 철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처리됐습니다. 승인됐습니다. 결제 났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요. 철회하는 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 네네. 한 번 더 주어 담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직서를 쓸 때 문구에 저는 몇 월 몇 일자로 그냥 사직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사직합니다. 통보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회사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철회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철회가 가능한 사직서는 어떤 거예요? 제가 이달 말까지 몇 월 몇 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수리가 아직 안 됐으면 이런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도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죠? 잘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어찌되었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 해고 예고 수당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문구 때문에 진짜 많이들 오해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앞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에 명문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회사에서 이 문구를 듣거나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혹은 31분의 통상임금, 보통 이제 한 달 급여라고 인식하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31분 통상임금은 한 달 급여랑은 조금 더 커요. 어찌됐건 보통은. 네, 그런데 이 31분 통상임금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하면 해고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인식하세요. 네. 제가 교육 가서 사장님들 모아놓고 교육하면은 한 10명 중에 한 4명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당해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면 되잖아. 혹은 한 달치 급여만 지급하면 해고할 수 있네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미리 네, 해고를 하려면 노동자한테 미리 예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를 가거나 그럴 만한 재취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미리 예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 규정이에요. 네, 이걸 지킨다고 해서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29일 전에 예고했어요. 만약에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 30일분 통상임금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요. 예, 발생해요. 30일치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하루치만 줘도 될까요? 30일치 다 줘야 돼요. 네, all or nothing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날짜를 잘 지켜야 돼요. 네, 여기서 잠깐. 자,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더니 어찌 됐는지 회사에서 언제까지만 나오고, 예, 그만 나오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했어요. 만약에, 네, 자, 그러면 날짜 개선해야 되잖아요. 30일 전인지. 그죠? 그래야 이게 한 달치 통상임금 발생한지 아닌지 알 거잖아요. 자, 오늘 통보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받았어요. 오늘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출근하자마자 받았어요. 오늘 30일 계산하는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네, 질문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이제 그 정답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잘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네. 자,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관공서라든지 이런 거 계산, 날짜 계산할 때는 받은 날 초일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은 30일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루 차이로 받을 수 있고 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어찌되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해고 예고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네, 우리는 예외만 알면 되겠죠. 네, 예외만 알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속 근로한 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보통 수습기간, 뭐 시운기간 이런 거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업무 적합성이라 이런 걸 보려고 보통 많이들 설정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이에요. 갖고 처음에 이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식으로 채용이 돼서 문제없이 다니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뭐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회사에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자, 그쵸? 자, 그러면 며칠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정식 채용 거부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예외에 해고 예고 안 해도 된다는 예외는 3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3개월 수습 기간을 설치하죠. 2개월 29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네. 3개월로 수습 기간을 설정해서 수습 기간 끝나는 시점에 정식 채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해고 예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2달 된 시점에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놓칩니다. 많이 놓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통보한 날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많이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네. 두 번째 이제 천재 사변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라고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공금을 착복, 횡령, 배임한 경우.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죠? 네. 자, 이런 경우 거래처로부터 향응이나 뇌물 받은 경우. 자, 이런 경우까지 30일 전에 예고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예고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외를 좀 두고 있다. 근데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사 아무리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네네. 어찌됐건 그렇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좀 구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이제 노동자의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대응 방법은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고용노동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용어는 낯설고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부당해고를 당했으니까 구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직원이 5명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 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설사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별로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 근데 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을 안 시키도록 법을 제정하는 건지? 뭐 제가 제정한 건 아닌데요. 뭐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영세한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영세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뭐 노동법이나 노무관리 이런 것까지 적용하기에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나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뭐 법을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얘기하면 많은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직장 괴롭힘 이거 하실 때도 얘기 들으셨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또 지방이랑 중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지방이랑 중앙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맨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가야 되는데 보통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네, 서울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네, 관할은 회사 관할이요. 내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찌되었건. 네, 그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내가 불복,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예,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조금 멀어요. 세종시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갔다가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2심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결과가 승복하지 못하면 또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또 해야 돼서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내용,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게. 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3개월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셔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네. 하루만 지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하루만 지나서 만약에 구신청을 하면 여기 노동위원회에서 돌려보냅니다. 네. 그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 각하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돌려보낸다. 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행정기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원에 민사법원에 이제 이 부당해고 관련된 무효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소송을 또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소송을 뭐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진입장비 좀 높잖아요. 왜냐면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소송을 가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부분의 해고는 예, 노동위원회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는 예, 신청을 하는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해고의 입증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해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예, 이 실제로 해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고당한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예, 뭐 입증은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회사에서 받은 해고 통보서, 그렇죠? 혹은 아까 제가 첫 장에 말씀드린 카카오톡으로 사장님이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게 해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 입증을 노동자가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 이 사람이 해고될 만한 사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중요한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팁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시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형사재판이나 이런 걸 받다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거나 뭐 경제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에 그렇죠?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죠? 국선 변호인 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위원회에서도 네.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사업주는 안 해줘요.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진입장벽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해주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분들. 쉽게 얘기해서 좀 저임금 노동자. 그죠? 근데 중요한 게 300만 원 미만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제 월급이 월급 명세서에 세정급여 기준으로 딱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299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어찌되었건. 근데 이제 이 금액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항상 우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300만 원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고요. 자, 이 제도가 어찌됐건 좋은 게 뭐냐면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쵸 재외동포 그쵸 외국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죠 외국인 중에서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도 예, 법적인 보호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신청할 땐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00만 원 미만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예,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이제 양식이에요. 양식인데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해고 등 사업장 중간 보시면 이거 있죠. 그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마트에서 근무해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해고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이마트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이마트 본사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안양 뭐 번개점에서 근무를 해요. 이마트. 네, 이마트 번개점에서 근무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하는 사업장 장소는 이마트 경기도잖아요. 근데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 신청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근무한 사업장 관할. 그죠? 예를 들어서 본사가 부산에 있다고 치자고요. 나는 현장이 여기 경기도 안양에 있는데 그럼 본사에다 신청해야 되면 제가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사업장 관할에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취지라는 게 있어요. 신청 취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취지는 뭐냐면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신청을 왜 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예, 왜 하는지. 예, 그래서 이 신청 취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제 법적인 개념이 뭐냐면 네, 해고에 대한 구제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걸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부당해고 당했어요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무조건 쓰셔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다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많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시면 많은 노동자분들이 사실은 원직에 복직하는 걸 꺼리하시거나 싫어하세요. 예, 현실적으로. 물론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특히 작은 회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왜 그래요? 나를 해고를 한 관리자나 사장님을 또 봐야 되니까. 그게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직에 복직하는 걸 원치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요. 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60%에서 70%는 원직에 복직을 안 하세요. 실제로는. 네네. 이게 현실입니다. 어찌되었건. 네네. 물론 큰 회사, 대기업 이런 데들은 복직 많이 하시죠. 근데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자, 근데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노무사는 이 문구 넣지 마세요. 저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잖아요. 그죠?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직 복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치 않아도 사실상. 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네, 원직에 복직시키고, 두 번째,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문구가 들어가요. 부당해고 인정만 받으면 뭐예요? 그렇죠? 저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급여를 못 받았잖아요. 해고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해고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네. 실수를 안 넣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화 옵니다. 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노동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요. 신청 취지 조금
예, 다시 예,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예, 왜냐면 이기기만 하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죠?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부당이익 부진 신청을 할 때 쓰는 신청 취지예요. 이거 거의 도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장에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껄끄러 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금전보상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신청지는 예, 동일하고요. 두 번째예요. 네. 이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에 가름해서 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해서 얼마를 약간 위로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급해줘라. 네, 대신에 원직 복직은 안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거를 이제 금전보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찌됐건 뭐 문구에 있으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청 취지 쓰실 때 나중에 뭐 부당이익 부진 신청 하실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네, 첫 번째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네, 복직할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 이제 신청 취지에 쓰시면 됩니다. 네네,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금전보상 명령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사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예요. 네, 해고가 네,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행해졌다고 해서 부당하라고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큰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해고될 만한 업무상 횡령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로 소집한 거예요. 해고를 하려고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좀 아시는 분이에요. 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고를 회피하려고 뭘 하셨냐?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네네.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을 한 거예요. 회사에요. 바로 다음날 인사위원회 통보한다는 걸 알고. 네. 자, 그랬더니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법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를 못해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뒤통수 당한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회사에서 귀하의 당신의 육아휴직 기간을 한 보름 뒤로 해고 먼저 할 수 있게 보름 뒤로 변경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육아휴직 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육아휴직 개시일을 6월 16일자로 육아휴직 승인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고를 의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자, 노동위에서 뭐라고 결론이 났는지 아세요? 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개시 날짜를 변경할 권리가 없어요. 노동자가 신청하면 그날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이 사례는 어떻게 해서 회사가요? 육아휴직 개시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가 신청한 날 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육아휴직 개시된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죠. 그 기간에. 그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예,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어쨌든 자, 물론 자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를 못 하는 거니까, 그죠? 못 하니까 그러면 이분은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요? 징계 못 할까요? 할 수는 있죠. 예,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1년 뒤에. 보통 육아휴직 1년까지 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어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설령 해고가 누가 보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 휴직하고 있어요. 휴업하고 계세요. 그 기간 플러스 복직하고 30일. 네, 두 번째, 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에요. 출산 들어가셨어요. 네, 그 기간 끝나고 30일.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출산료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녀나 이런 데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해고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육아휴직 기간. 여긴 30일은 아니에요. 끝나고 30일은 아니에요. 육아휴직 기간. 이 세 기간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에요. 네네. 자, 예외는 있어요. 네. 사업을 정말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짜로 회사 문 닫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고 금지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셨던 거예요. 아, 육아휴직 기간 중엔 해고를 못하지, 그죠? 그러면 어찌됐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뭐 이직 준비를 하시거나 등등 뭐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